빰빠라빰빠라빰빰빰 빠라바라밤. 요즘 제 알고리즘에 다 일단 1억을 모아라. 1억 모으면 돈 불리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진다. 대기업 직장인의 1억 모으는 방법. 이런 영상들이 뜨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약간 이 심리적으로 괴리가 왔던 게 1억? 나한테는 1억이 아직 너무나도 크고 먼 돈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1억이 그렇게 크지 않은 돈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서울 대기업 다니는 3년차 권대리. 근데 당연히 자가는 없는 직장인으로서의 1억. 그리고 요즘 느끼는 것들. 그리고 그 1억을 모으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만성일지. 이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경제 공부를 조금만 더 일찍 했더라면 20살, 21살에 막 치장하고 꾸미고 귀 뚫고 막 짧은 치마 입고 놀러 다니고 이런 것도 너무 좋았지만 적어도 대학교 입학하면서 자연스럽게 경제, 재테크, 부동산 공부를 했더라면 보다 많은 시간과 돈을 아낄 수 있지 않았을까. 핑계가 될지 모르겠지만 문과 중에서도 문과인 어문계열 나와서 계속 외국어 공부만 했어요. 대학도 외국어 특기자로 왔으니까. 제 돈으로 자취방을 구해본다거나 월세를 구해본다거나 한 적도 없어요. 지금 여기도 부모님 집에 같이 살고 있거든요. 내가 너무 세상 물정을 몰랐다. 그 20대 때 집이라도 한번 구해보고 주식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이렇게 내가 지금 와서 공부를 하진 않았을 텐데 제가 나름 또 3년차 벌써 이제 횟수로는 4년차지 4년차 직장인이 되고 나서 이렇게 딱 세상을 보니까 자산을 많이 가지려면 크게 4가지 분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금수저거나 로또도 여기에 해당입니다. 두 번째, 투자를 잘하거나 주식, 부동산, 재테크. 세 번째, 사업을 하고 있거나. 물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꽤나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사업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할 거예요. 그 밑에 보이지 않는 요즘 폐업률이 엄청 높다고 하던데 자영업자나 창업했다가 폐업하는 사람들도 훨씬 많으니까. 마지막으로 4번째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느리면서도 어려운 방법인데 근로소득이 높아야 돼요. 한마디로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직장에서 연봉이 높아야 됩니다. 아무튼 우리 대부분은 솔직히 금수저 아니고 로또 당첨되지 않았고 사업으로 성공하지도 않았고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처럼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다들 공감하시죠? 근로소득을 높이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아무리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SK 하이닉스 이런 데가 아닌 이상 대기업끼리도 연봉이 다 거기서 거기고요. 특히 저 같은 문과 신입사원들은 직장인으로서 몸값을 높이는 거는 이직을 하는 건데 전 아직 이직도 한 번도 한 적 없는 상태라 그냥 회사에서 처음에 준 그 신입사원 초봉 그냥 회사에서 주는 대로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같은 직장인들이 투자에 대해 눈을 찌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런 돈에 대한 관심은 저도 신입사원일 때는 그냥 돈 쓰고 막 취업 축하한다고 돈 쓰고 무신사 올리브영 옷 사고 이런 거에 쓰기 바빴고요. 확실히 20대 후반이 되고 나도 언젠간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나도 내 집이 있어야 되는데 나도 언젠간 아이를 낳을 텐데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딱 20대 후반 30대 초반부터 정말 현실적인 돈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나에 대한 객관적인 메타인지인데 투자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결과에 영향을 주는 건 내 성격이랑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성격은 나는 절대 조금이라도 위험한 건 안 하는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조금만 손실이 나도 막 밤새 잠 못 자고 뒤척이는 사람인지 아니면 제가 약간 이 부류에 속하는데 리스크 감수해도 돼. 약간 공격적이야. 큰 한 방을 노린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 성격이 꼼꼼하고 막 그래프 같은 거 분석 잘하고 잘 기다리고 위험 손실을 싫어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적립식으로 ETF를 투자하는 게 맞을 수 있겠죠. 10원이라도 잃는 거 이 손실에 되게 예민한 사람인데 저처럼 밤에 막 새벽에 급등주한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멘탈이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황인데 내가 한 달에 실수령액이 이 정도고 인센티브가 이 정도고 해서 사회에서 말하는 그 내 연봉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그냥 지금까지는 회사에서 주는 대로 다 받고 이게 맞는 돈이겠지 그냥 별 관심이 없었어요. 너무 부끄럽게도. 내 연봉이 얼마인지 그래서 내 소득으로 빌릴 수 있는 돈 대출 가능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가족 관계가 어떤지 난 결혼을 할 건지 부모님이 물려줄 수 있는 돈이 있는지 현실적으로 내가 투자에 쓸 시간이 있는지 부동산 공부하고 임장 다니고 이런 것도 다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투자는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지금 팔까요? 이런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고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가 선행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투자의 종류를 골라야 되는데 저는 크게 6가지로 나눴어요. 나에 대한 투자 이건 결국 내 몸값을 높이는 거 열심히 일해서 근로소득을 높이는 거 아니면 요즘은 워낙 N잡도 많으니까 부업을 한다거나 그 다음은 부동산, 주식, 코인
금 뭐 이런 정도가 있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내 연봉을 높이는 건 솔직히 회사에서 아무리 제가 열심히 노력해도 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건 주식, 부동산 그리고 사이드 잡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돈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돈도 다르고 상황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일단 정말로 경제, 돈, 재테크에 정말 무식하기 짝이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냐면 뭐 DSR, 뭐 레버리지 뭐 이런 각종 개념도 최근에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접근을 이렇게 했어요. 잔잔바리 기술보다 내가 자연스럽게 돈 공부를 하고 정보를 모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그래서 돈 관련된 뉴스, 재테크, 경제 관련된 뉴스를 자주 보고 공부할 수 있는 한마디로 루틴을 만든 거죠. 크게 모방하고 관찰하고 많이 본다로 나눌 수 있는데 나 이제 좀 있으면 30인데 경제 공부를 정말 제대로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경제 책, 뉴스, 유튜브, 블로그, 네이버 카페,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경제 인플루언서들이 하는 오픈톡방 같은 거 모든 매체별로 섭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매체별로 제가 어떻게 경제 공부를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자면 일단 뉴스, 아무래도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빠른 게 뉴스잖아요. 돈도 안 들고 출퇴근하는 길에 점심시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정말 잔잔바리 시간들을 쪼개서 경제 뉴스들을 많이 봤어요. 원래는 즐겨찾기에 무신사, 뭐 올리브영 이런 게 있었다면 이제 경제 뉴스들을 즐겨찾기 하면서 자주 접하는 거에 의의를 뒀는데 당연히 모르는 단어 너무 많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자주 접하다 보면 조금은 이게 늘지 않을까 싶었어요. 이런 감을 키우고자 했고 나 스스로를 이제 무신사 올리브영 이런 데보다 경제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애기 영어 공부시키고 싶으시면 영어를 많이 접할 수 있는 환경, 뭐 유학을 보낸다거나 국제학교를 보낸다거나 이런 환경을 잘 조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경제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일단 조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유튜브인데 요즘은 워낙 뭐 경제 유튜브 채널이 많아서 각종 경제 유튜브 채널, 뭐 인스타그램 이런 채널들을 다 팔로우하고 자연스럽게 제 알고리즘이 경제 쪽으로 뜨게, 그래서 중요한 뉴스나 핵심 정보가 있으면 내가 접할 수 있게 알고리즘도 세팅을 했고요. 세 번째는 블로그인데 언제적 블로그야? 블로그 요즘 한물 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은근 정말 부동산 고수들이 블로그에 올려주는 양질의 글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가끔은 영상보다 블로그가 아무래도 텍스트로 읽히니까 더 눈에 잘 들어오고 머리에 잘 인지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냥 출퇴근하면서 쓱쓱 보기도 편하고.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들을 운영하시는 블로그에서 뭐 거시경제나 그래프 보는 방법, 차트 보는 법 이런 것들을 섭렵을 했어요. 섭렵을 했다고 얘기하니까 좀 웃기네. 공부를 했어요. 라고 정정할게요. 그리고 프리미엄 컨텐츠인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도 있고 요즘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유료로 네이버 카페를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게 사실 보통 한 달에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하는데 아니 누구의 글인 줄 알고 뭔 줄 알고 내가 한 달에 3만 원, 5만 원씩 내면서 누군가의 글을 읽어? 돈 아까운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제 주위에 부동산 좀 하시는 분들은 다 이런 거에 투자하는 걸 안 아까워하고 정말 부동산 전문가들이 한 달에 3만 원, 5만 원 받고 그냥 챗 GPT로 돌려서 쓴 글 올리겠어요? 그 보니까 저도 약간 반신반의하면서 처음으로 유료 구독을 해봤는데 보니까 정말 양질의 글이 많더라고요. 와, 이거는 진짜 사람이 시간을 써서 공부한 것 같은 글이다 싶어서 전 절대 그 돈이 아깝지 않았어요. 진짜 고급 정보는 어쩌면 돈을 내고 가치를 지불해야 그에 응당하는 정보를 얻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서 부동산 경제 전문가들이 발행하는 유료 콘텐츠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톡방인데 오픈톡방의 장점은 일단 무료이고 경제 전문가들이 그날 아침 뉴스를 다 이렇게 보내준다거나 해서 편한데 아무래도 이게 오픈 카톡방이다 보니까 좀 잘 안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냥 알람만 쌓여가고. 그리고 책도 요즘 워낙 많은데 제가 막 경제책을 추천하기엔 조금 민망하고 그냥 제가 요즘 잘 읽고 있는 책을 알려드릴게요. 여기까지가 이 서울에 대기업 다니지만 집 한 채 없고 자동차 한 채 없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 어떻게 경제 공부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제가 돈을 어떻게 벌고 있는지 돈 되는 행동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너는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뭘 했는데 일단 전 아까 말한 그 4가지 분류 중에서 근로소득은 현실적으로 내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약간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방금 말씀드린 부동산, 경제, 주식 전문가들이 말해준 정보들 그리고 경제 뉴스들을 조합해서 나는 주식을 이만큼 한번 사봐야겠다, 부동산 공부를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투자를 이렇게 해봐야겠다, 계획과 실천을 하는 중이고, 세 번째로는 뭔가 당장 사이드 잡, 이 부수입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 요즘 처음으로 네이버 블로그를 개설했어요.
제가 그 막 10년, 20년 전에 한창 네이버 파워블로그 유행할 때도 안 하던 네이버 블로그를 맛집 체험단 받고 싶어가지고 네이버 블로그를 개설했는데 요즘은 다들 부수입, 경제 뭐 누구나 다 엔잡을 해야 되는 시대이다 이러다 보니까 각종 블로그 체험단 사이트가 정말 잘 되어 있고 사실 이게 해보니까 좀 귀찮긴 해요. 뭐 매번 어디 식당 가거나 갈 때마다 사진 찍어서 블로그로 찍는다는 게 좀 귀찮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식비를 한 번에 2만 원씩이라도 아끼면 한 달에 뭐 20만 원 가까이 아낄 수 있는 거니까 할만하다라는 생각으로 블로그 체험단 하고 있고 꼭 파워블로거가 아니더라도 요즘 할 수 있는 블로그 체험단 사이트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워낙 AI가 잘 되어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사진 이렇게 써서 실제 20대 여성의 구어체 말투로 블로그를 써줘 하면 그냥 싹 써주니까. 두 번째는 인스타 계정 키우기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제 본 계정 말고 제가 최근에 서브 계정을 하나 팠어요.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얼굴 노출 없이 돈을 벌어보자. 사실 최근에 제가 만든 이 비공개 계정, 심지어 제 목소리도 안 나오고 다 AI로 나오거든요. 이 비공개 계정에서 영상 하나가 터져서 조회수가 지금 130만이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직 수익화가 되지도 않았고 뭔가 저도 초기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중이라 제가 올해 첫 수익이 나거나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비공개 계정을 키우면서 보니까 요즘은 얼굴 노출 없이 AI로도 부계정 만들어서 사이드 잡하거나 협찬 받거나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꼭 돈을 벌어야지가 아니라 돈을 아끼자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고, 예를 들면 제 주위에도 어떤 신혼부부는 여자분이 디자이너라서 인테리어를 너무 감각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근데 팔로워도 1000명, 2000명 정도인데 그냥 가구, 시계, 뭐 컵 이런 각종 인테리어 브랜드들에서 선물로 협찬을 받아서 대신 인스타그램에 포스팅을 해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되면 내가 돈을 번 건 아니지만 예쁜 오브제, 시계, 소품을 공짜로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의미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좌담회인데 엔잡, 부업 이런 거 조금만 찾아보시면 요즘 좌담회 추천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좌담회가 좋은 건 빠른 시간 안에 돈을 벌 수 있다. 그래도 2시간 반 정도 상담하고 5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 15만 원까지 버니까 시급이 꽤나 쏠쏠하다. 인데 단점은 요즘은 좌담회도 너무 유명해져서 경쟁률이 좀 세졌다. 좌담회라는 게 내가 집에서 할 수 있는 비대면 좌담회는 전 못 봤고, 저는 엠브레인이라는 좌담회 사이트를 자주 이용하는데 방배동에 있는 본사까지 가서 2시간 반을 제가 설문조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시간을 좀 많이 쓴다. 왔다 갔다 하면 거의 뭐 3시간 넘으니까. 그래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으니까 괜찮긴 하지만 이런 좌담회도 은근 쏠쏠합니다. 네 번째는 제가 배달 기사를 한 적이 한 번 있는데요. 아니 웬 유튜버가 배달을 하나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작년 여름에 엄청 더울 때 카카오티 퀵 그 배달 기사 그걸 하면서 영상을 다 찍어놨는데 편집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 못 올리고 있어요. 카카오티에 퀵 있잖아요. 내가 그 퀵 기사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앱을 깔고 2시간인가? 의무 교육을 들으면 내가 퀵 배달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데, 퀵은 아무래도 확실히 자동차로 하는 건 막 주차도 해야 되고 막 차도 더 막히고 훨씬 별로고, 도보 배송이나 자전거를 타고 하는 게 유리합니다. 아, 자전거로 해야지 하고 찾아보니까 따릉이는 사실 법적으로 서울시에서 우리 공익을 위해 만든 거기 때문에 따릉이를 타고 돈을 버는 건 사실 안 된대요. 불법이래요. 그래서 개인 자전거나 요즘은 전기 자전거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진짜, 저는 그래서 도보 배송, 자전거 타고 올리브영이랑 파리바게뜨 빵집, 꽃집 이런 퀵 배달을 했었는데 되게 재밌긴 했는데 우리가 재밌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처음 해보는 경험이니까 제가 퀵을 시켜보기만 했지 언제 퀵 기사를 해보겠어요. 처음 해보는 경험이니 재밌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큰 돈이 되진 않았어요. 돈 벌기가 정말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 심심풀이로는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이걸 메인 전업으로 하려면 하루 종일 요거를 해야 안정적으로. 아무튼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즘 제 알고리즘에 자꾸 막 뭐 102억 1억 모았다, 1억 모으면 10억 금방 모은다, 뭐 S&P 500 이런 영상들이 뜨는데 저한테는 1억이 너무 큰 돈이라 약간의 현타도 오면서 근데 현타 올 시간에 경제 공부 조금이라도 더 해서 부자가 돼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어떻게 1억을 모으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누구는 ETF를 얼마 벌었다, 누구는 엔비디아를 뭐 몇십 년 전에 사서 지금 엄청난 돈을 벌었다, 누구는 신혼부부인데 부모님이 다 도와줘가지고 어디 신축에 매매를 했다더라, 이런 정보들이 이제 20대 후반이 되니까 슬슬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그런 거에 휘둘리기보다 그냥 내가 가진 상황, 현실, 내가 모은 돈 인정하고 누구를 막 시기 질투할 시간에 경제 공부를 조금이라도 더 해서 한 푼 한 푼 굴려가는 게 또 의미 있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테크 유튜버가 돈 얘기를 왜 하지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 채널이 테크 채널로 시작을 했지만 단지 대기업에 갔다는 이유로 내 인생은 다 폈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요즘 가장 관심 있는 게 또 경제, 재테크, 돈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또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댓글로 또 우리 직장인들이 하고 있는 재테크 아니면 경제 공부하기 좋은 채널이 있다면 또 알려주세요.